자, 다음 일본이 서구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860년대예요.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가 서구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예요. 딱 100년 정도의 차가 나는 겁니다. 100년 먼저 시작했으니 대단하게 보였었던 거죠. 이 유신들도 100년 전에 우리보다 한참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모질이들인데 우리보다 100년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대단하고 막 환상으로 보였죠. 막 기술 강국, 노벨상의 나라. 근데 이 노벨상도 제가 수차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731 부대의 그 방대한 데이터, 살아있는 인체에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해볼 수 없었던 온갖 잔혹한 실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거의 1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해외 논문을 보려면요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볼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731 부대가 헤드쿼터예요. 본부일 뿐이지 부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731 부대가 하던 일을 하던 부대들이 중국과 동남아에. 그래서 그 당시 국가 차원에서 전국에서 이 똘똘하다는 제국대학교 애들, 의대생들, 과학자들 그냥 다 모아서 불러가지고 과학, 의학, 생물학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 731 부대에 협력했던 자들이 데이터를 미군한테 넘겼죠. 일부만 넘겼어요. 미국한테 일부만 넘겼는데도 미국에서 너무너무나 대단한 데이터 정보를 얻어냈다. 이야, 대만족을 하고 다 그냥 추정을 안 하고 다 아무 벌을 안 받게 하고 다 그냥 풀어줘요.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였으면.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들 이제 731 부대에서 연구하던 인원들이 전국의 명문대학교의 의대 학장, 뭐 제약회사의 사장 이런 것들이 돼서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게임할 때, 온라인 게임할 때 맵 핵이나 핵 쓰는 애들 있잖아요. 핵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인체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실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임할 때 반칙이 있는 거죠. 인체에 대한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쌓아 올린 거고, 그런데다가 또 전후에 일본이 전쟁으로는 서구권한테 졌지만 이제 이런 학문을 이겨보겠다 이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그냥 쏟아붓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가 있는 스웨덴의 할리먼 근처에 로비 사무소를 세워요. 수십 년 전에 일본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할리먼의 노벨상 심사위원들을 포섭을 하고 1대1로 계속 돈을 바르고 일본에 초대를 해서 접대를 하고 이러면서 노벨상을 계속 타왔던 거지. 얘들은 이렇게 모자란 X 같은 놈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탔을까? 우리나라는 모자라서 노벨상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1960년대 그 거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기초과학 연구하고 요 자시고 할 그런 여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정말 실질적인 기술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빨리 연구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풍토에서 무슨 기초과학을 연구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한 민족인데요. 전 세계 여러 군데 다녀보시고 살아보시는 분들일수록 한국인들이 우수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다 허상이었던 거고 첨단 기술도 얘네들 별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대단해 보였던 거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들은 명품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서구 산업화를 시작한 지 백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경제력이 대단했지만 제대로 된 명품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요 일본의 세이코라는 시계, 일본의 시계 산업이 태동한 지, 서양식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대단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나라지만 요 세이코 시계, 저가 세이코 시계에서부터 고가 그랜드 세이코까지 디자인은 롤렉스 시계를 그대로 따라했고 디자인이 비슷한 시계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무브먼트만 다르게 하고. 명품을 못 만들어요. 얘네들 스위스 시계한테는 상대도 안 돼요. 얘네들은 명품을 못 만든다는 거를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명품을 만들 수 없는 재능이에요. 그런 자질입니다. 이 그랜드 세이코라는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명품 시계라는 건데 디자인들이 롤렉스를 그냥 따라한 거예요. 롤렉스랑 닮았죠? 이거 다 롤렉스예요. 디자인이.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나라가 그냥 롤렉스 시계 그대로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창의성도 없고 디자인 감각도 없고 얘들이. 그리고 무브먼트, 그게 대단하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기계식 무브먼트, 오토매틱 시계. 중국도 지금 만들어요. 이 오토매틱 무브먼트. 우리나라의 공업 기술 손재주, 요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수백 년 이상의 쇠젓가락을 써오던 나라예요. 쇠젓가락. 손재주가 정교하기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여유가 생기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워낙 스위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게 안 돼요. 리스크가 커서 그 레드 오션입니다. 들어갈 일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시계 무브먼트를 만약에 정말 집중해서 만들면요. 우리의 금속 가공 능력,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서양보다 200년이 앞서서 금속 활자를 깎아서 금속 활자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중국도 만드는데 우리 왜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 거 만들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없었습니다. 빨리 성장을 해야 됐습니다. 예, 시계 뭐 팔리지도 않고 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있어서 시계도 별로 안 차고 다니고 시계를 차는 거는 과시용으로 차는 거죠. 요즘에는 명품 시계 찬다. 그래서 요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지금 시작해봤자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판단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예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명품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요. 근데 일본이 서양식 시계를 만든 지 100년 넘었지만 스위스 시계한테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 롤렉스, 오메가, IWC, 브라이틀링, 뭐 파텍 필립, 위블로, 쇼파드, 파네라이, 뭐 에르메스가 프랑스 브랜드긴 하지만요. 시계는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요. 브레게, 뭐 블랑팡, 피아제, 코럼. 명품 시계는 스위스고 이 유럽 시계를 따라가지도 못해요. 일본 이 세이코가 이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명품 시계를 만든다고 해왔지만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이 명품을 못 만드는 거에 또 요 일본 카메라 있죠. 요거 일본이 카메라 따라가려면 한국은 택도 안 돼.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가 수년 전에 일본 카메라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일부 기종에서는 성능을 넘어섰습니다. 카메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카메라를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삼성이 일본 카메라한테 이 경쟁력에서 뒤져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전 세계 카메라 시장이 그냥 끝나고 있었어요. 이게 C8라고 하는 CIP라고 있죠. 카메라 그
통계 자료 이런 거 발표하는 기관인데 카메라에 관련된 이게 2010년에 딱 정점을 찍고 카메라 산업이 판매량이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딱 이제 손절하고 잘 빠져나온 겁니다. 2010년에 비해서 지금 8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파란 게 똑딱이 카메라예요.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 요 빨간 게 그 DSLR이라는 거죠. 그 DSLR은 워낙 전문가들의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이 똑딱이 카메라는 그냥 쭉쭉쭉 파란 색깔은 쭉쭉 내려왔죠. 누가 요즘에 똑딱이 카메라를 삽니까? 디카를. 핸드폰 카메라가 훨씬 좋은데 편하고. 지금 이제 카메라 업체들 폭망각이에요. 올림푸스도 카메라 그만두고 이제 내시경 같은 건 한다 그랬고 현미경 만들고 그리고 펜탁스도 넘어갔고 그만둔 카메라 업체들 많고요. 지금 캐논 정도만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니 정도? 니콘도 폭망각이고요. 그래서 일본 카메라가 그렇게 수십 년간 독일 카메라 베껴서 대량 생산해서 성장한 건데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그냥 주도했었는데 카메라 크기가 그냥 발전이 없어요. 얘네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은 그 산업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일본 카메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본력을 가지고 카메라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또 죽었다 끼나도 요 스웨덴의 하셀블라드라든지 독일의 라이카 같은 업체들은 죽었다 끼나도 또 못 넘어선다는 거죠. 명품을 못 만들어요 일본 애들이. 요 하셀블라드나 라이카 같은 경우는요 명품화에 성공했죠. 소량 생산으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일본 카메라는 또 못 따라가요. DSLR도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그렇게 크고 무거운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예요. 예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5, 60년 전 카메라랑 지금 카메라랑 이 DSLR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크기에서. 그냥 삼성은 돈 안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복사기 이런 거 프린트 이것도 삼성이 잘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넘겨버리고 하드디스크 산업도 아 이거 이제 SSD로 간다 그래서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전략도 그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명품을 못 만들어요 일본 애들이. 독일 스웨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 하셀블라드라는 엄청나게 비싼 스웨덴 카메라가 있는데 저게 나사에서 미국에서 달나라 갈 때 이 암스트롱이라든지 우주인들이 사용했던 카메라가 하셀블라드예요. 하셀블라드는 또 못 넘어섭니다 일본이. 이 하셀블라드가 스웨덴 명품 카메라인데 중국의 DJI라고 하는 드론 업체였어요. 세계 드론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냥 엄청난 드론의 최강자 DJI한테 인수가 됐어요. 중국 회사 됐습니다 이제 하셀블라드. 일본 카메라 기술보다 더 사원 높은 하셀블라드를 중국이 인수를 했지만 DSLR 같은 거 중국이 안 만들어요. 돈이 이제 안 되고 망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조차 진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카메라가 대단하다고 자꾸 빨아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본 카메라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세계 3대 렌즈 카메라 렌즈가 있어요. 로덴스타 그리고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크 그리고 칼자이스. 요 독일제 요 렌즈도 못 넘어서요. 일본이 그렇게 수십 년간 세계 카메라 시장을 주도해 왔지만 명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 능력의 한계가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고 일본 산업의 수준이에요. 최고 명품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렉서스, 인피니티, 어큐라 요게 일본을 대표하는 3대 고급차 브랜드인데요. 아니 뭐 디자인도 구려졌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더 구려요. 그리고 무슨 플랫폼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 기술 발전의 진화가 정체되어 있어요. 10수년 전에 일본 자동차 업체의 기술력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도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렉서스, 어큐라, 인피니티 일본의 고급차 브랜드 3사도 죽었다 끼나도 독일의 BMW, 벤츠, 아우디는 또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지만 죽었다 끼나도 독일 차는 못 넘어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완전 순수 국산차를 만든 지 얼마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엔진, 트랜스미션까지 전부 다 국산화를 처음으로 한 게 1990년대 초반에 엑센트예요. 우리나라 완전한 국산차를 만든 지 30년도 안 된 나라예요. 30년도 안 된 국산차를 만든 그 짬밥 가지고 지금 최근에 수년간 북미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계속 받고 있고 제네시스는 지금 BMW, 벤츠랑 비교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뭐 BMW, 벤츠보다 좀 떨어지죠. 그 짬밥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렉서스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려서 겨우 BMW, 벤츠랑 좀 비교가 됐는데 우리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 블로거들, 유튜버들 그리고 해외 전문 자동차 잡지들에는 제네시스가 벤츠, BMW, 아우디랑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칭찬해줘야 될 일이죠. 디자인은 오히려 뭐 벤츠, BMW보다 나은 부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G80에서부터 이 플랫폼이 그냥 기똥차게 바뀌었어요. BMW M 시리즈 개발하던 파이즈 라만이라는 사람, 그 플랫폼 전문가인데 차체 안쪽에 있는 부분, 그 셰시라든지 엔진 이런 플랫폼 개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엔진 또 M 시리즈 또 개발하던 사람도 영입을 하고 해가지고 거의 아우디급에 근접했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아우디에 근접했어요. 기술력에서. 렉서스 넘어섰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냥 얼치기 같은 자동차 유튜버들 얘기 듣고 자꾸 현대차만 까지 마세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 처음에 일했었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크게 넓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3만 개가 넘습니다. 한 회사에서 3만 개를 넘게 만드는 게 아니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그냥 쫙 밑에 있는 회사들이 수만 개의 부품을 납품을 해서 조립을 하는 건데 조립하다 보면은 완성차가 돼서 팔리다 보면은 벤츠건 BMW건 롤스로이스건 실제로 이제 운행을 수천 대 수만 대 계속 하다 보면요. 그 부품 간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장고장이 발생하는 거는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콜이라는 게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4위예요. 현대 기아차가 판매량이. 유럽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독일에서도 유럽 이외의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차가 상위권이에요. 독일에서는 일본 차보다 현대 기아차가 훨씬 더 잘 팔려요. 유럽 사람들이 바보라서 일본 차를 안 사고 한국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죽었다 깨나도 차 만든 지 100년이 넘어도 독일 차는 못 뛰어넘는다는 거. 하지만 우리나라 완전한 국산차 만든 지 30년도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BMW 벤츠랑 비비고 있어요. 평가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네덜란드의 EUB라는 건데요. 이 극자외선 노광장치, 이 ASML이라는 회사, 이 거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요 최첨단 기술에서는 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죠. 일본 회사도 만들긴 하는데 기술력 차이가 안 돼요. 또 네덜란드한테. 그러니까 일본이 기술력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한테는 모든 분야에서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이제 산업화를 시작한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명품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LG의 시그네처라는 이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요 가전이 거의 유럽 명품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LG 롤러블 TV 이런 거는 흉내를 좀 샤프 같은 데서 막 냈었는데 일본에 요거를 못 따라가요. 이런 명품을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이제 독자적인 고급 브랜드는 안 만들었는데 명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요런 219인치짜리 마이크로 LED TV 219인치예요. 더 월이라는. 요거는 이제 일본 흉내도 못 내요. 이런 명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산업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일본제 부품 소재 장비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환상은 이제 깨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나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친일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태동 자체가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대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그냥 썼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무역 보복으로 우리가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는 좀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일본이 한 60, 70년 이상 독점해왔던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우리가 도장 깨기 해나가면서 국산화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LG 이노텍이라는 업체에서 일본이 수십 년간 거의 독점해왔던 페라이트라는 부품을 1년 4개월 만에 국산화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상품화해내고, 또 그 1년 4개월 만에 일제 부품보다 더 얇고 더 효율이 좋게 국산화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수십 년간 막 독점하고 막 되게 광치고 잘난 척했던 부품, 우리나라 1년 4개월 만에 국산화를 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허세가 있고 이래서 대단하게 보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니에요. 또 발전소용 가스 터빈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기계공학의 꽃입니다. 기계공업 기술의 꽃. 전 세계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딱 4개 국가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5번째로 이걸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요거를 두산에서 국산화를 했는데, 요걸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정도는 이제 넘어설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미쯔비시에서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우리나라 많은 발전소에서 썼었는데, 요게 1년에 수십조 원을 이제 해외 업체들한테 계속 돈을 내면서 사오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데 1년에 수십조를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되니까 요 가스터빈은 우리나라 업체 발전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뭐 LNG로 발전한다든지 화력 발전한다든지. 발전용 가스터빈이라는 게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에 있는 제트 엔진이나 아니면 전투기 엔진, 이런 제트 엔진보다 기술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공업 기술력이라면 제트 엔진, 전투기 엔진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고 돈이 된다면은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 엔진도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제 이미 쌓아 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명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왜냐면 수준이 원래부터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던 민족성이란 말이에요. 우수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한민족이. 일본은 명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본의 국보 1호예요, 이게. 이 왼쪽이 우리나라의 중동 방가사유상, 오른쪽이 목조 방가사유상. 일본의 국보 1호가 이 신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신라의 공예품이 일본의 국보 1호예요. 이게 우리나라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대충 만들어준 막사발인데 일본의 국보 26호예요. 또 요 칠치도가 백제 왕이 일본의 그 백제 지사장한테 하사한 그냥 선물한 건데, 이것도 백제에서 만든 건데요. 요게 국보 15호.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화재의 수준을 보면 얘네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네 나라 게 아닌데 국보예요. 그렇게 일천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양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앞서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던, 일본에서 나무 깎아서 밥그릇 만들고 젓가락 만들어서 먹고 있던 원시적인 수준에, 우리는 이미 철을 끓여서 금속을 깎아내서 활자를 만들어내던 최첨단 국가였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친일 교육, 식민 교육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이 점점 없어져 갔는데,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이 석굴암 수준 보세요. 아무 기계도 없던 시절에 손으로 이런 거를 깎아내던 실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실력이. 우리나라는 명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또 신라의 장신구죠. 이 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수준입니다. 갖고 노는 수준입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있고 이 디테일한 부분도 너무너무나 멋있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한민족이고, 일본은 국보라는 거, 보물이라는 걸 보면 다 우리나라 거, 옛날 거 가져와가지고 지네 거라고 그런 거고, 얘 백제 금동상로를 보십시오. 이런 형태적인 아름다움, 디테일한 아름다움, 세계 탑 클래스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수준은.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을 꼭 만들 수 있죠. 이게 1400년 전에 백제 의자왕이 외국 일본의 지사장한테 하사한, 선물한 바둑판입니다. 1400년 전 거. 요 바둑, 이 디테일한 부분은 코끼리 상아로 장식을 하고, 요 맨 밑에 바둑알, 빨간색 바둑알, 검은색 바둑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요게 목화 자단 기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문과 보물인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일본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건데, 백제 의자왕이 선물한 거예요. 요거 외에도 일본이 한반도에서 넘어간 이 보물들, 국보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다 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넘어온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외왕의 보물 창고에도 엄청난 백제 유물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왕릉 같은 데도 지금 까다가 발굴을 해보다가 너무 백제 가야 신라께 많이 나오니까 또 그냥 이것들 덮어놓자 이러고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나라죠. 일본은 못 만들어요. 이제부터 우리 산업은 이제 고급화 될 겁니다. 일본은 경제가 한국이나 중국한테 밀리고 이러면은 선진국들은 보급화 전략을 씁니다. 소량, 고급화, 비싸게
하는 거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폭망이죠. 돈 있는 사람이 그랜드 세이코 시계 사요? 지금 가전 같은 것도 고급화 전략을 못 했어요. 얘도 명품을 못 만드니까. 렉서스가 가장 명품이라고 하는 차인데 그것도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렉서스도 안 탑니다. 어중간한 부자들이 그냥 타는 벤츠, BMW보다 조금 급이 낮은 게 렉서스죠. 제대로 된 명품 못 만드는데 우리는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능력이고 대단한 파워죠.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